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, 이걸 가지고 행복과 삶이라는 주제. 누구나 고민하지만 답은 참 각자 다른 이 주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. 행복이라는 게 뭐 돈이나 지위 같은 그런 외부 조건보다는 우리 각자의 마음, 그러니까 주관적인 경험이나 해석에 달렸다는 관점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. 맞습니다. 특히 뭐 선불교 철학부터 현대 심리학, 심지어는 그 AI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. 네, 그쵸.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결국, 행복이 뭐냐? 이 질문의 답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거든요. 아, 그래서 어떤 피상적인 조건들 너머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. 가장 먼저 저도 흥미로웠던 게 행복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였어요. 네.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막 기뻐하고 누구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이게 진짜 무슨 개인 맞춤 경험 같더라고요. 정확해요. 자료들이 딱 그 점을 강조하죠. 행복이 무슨 물건처럼 객관적으로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개인의 경험 속에서 의미가 부여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. 상대적이다. 네, 긍정심리학 연구들을 봐도 뭐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성공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랑 꼭 비례하진 않는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들어본 것 같아요. 결국 당신의 행복 경험은 진짜 오롯이 당신만의 고유한 해석이고 반응인 셈이죠. 그러네요. 아, 그리고 자료에서 계속 나오는 말 중에 선불교의 색즉시공, 공즉시색.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. 아, 네네. 이게 얼핏 들으면 좀 추상적이잖아요. 이게 행복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? 좋은 질문인데요. 간단히 말하면 색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는 모든 현상, 뭐 감정이나 생각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요. 네, 현실 세계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반면에 공은 이런 것들이 사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여러 조건에 따라 그냥 계속 변하고 본래는 텅 비어 있다. 이런 통찰입니다. 텅 비어 있다. 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, 슬픔, 성공, 실패, 뭐 이런 모든 게 다 영원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상태라는 거죠. 아, 상태일 뿐이다. 네. 그래서 뭐 절대적인 행복이다. 절대적인 불행이다.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무상의 지혜를 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심지어는 이 공이라는 깨달은 자체에 집착하는 것까지도 경계하면서 공 또한 비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진짜 어떤 생각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뜻하는 거죠. 와. 근데 모든 게 변하고 실체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막 행복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? 약간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. 아,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반대요? 네. 모든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변하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선택과 의미 부여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. 아, 선택과 의미 부여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AI 이야기가 딱 좋은 대비가 되는데요. 자료에 나온 그록 같은 AI요? 얘네는 뭐 행복하다 이런 말을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해서 그럴듯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. 네, 할 수 있겠죠. 근데 인간처럼 어떤 기쁨의 충만함이나 슬픔의 깊이를 속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체험하지? 벌려. 콜리아. 네. 아, 그 콜리아. 네. 행복의 의미를 스스로 되새기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 주관적인 체험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고유성이자 우리가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. 모든 게 비어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채워놓을 가능성이 무한히 열리는 거예요. 와, 그렇군요.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하고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주체적으로 선택할 자유가 생긴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자료에서 말하는 주체적 설계가 바로 이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행복도 고통도 그냥 지나가는 상태라는 걸 이해하면 감정의 파도에 막 휩쓸리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삶을 볼 수 있게 되죠. 네. 옛날 스토아 철학에서 말한 그런 평정심, 아파테이아랑도 좀 통하는 면이 있고요. 그렇다고 뭐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. 그렇죠. 자료들 보면 오히려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토대를 강조하거든요. 기본적인 안정감이 중요하고 또 우리 몸이 모든 인식과 경험의 출발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.
그럼 그런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요? 자료 보니까 뭐 호흡 관찰이나 마음 챙김 이런 연습들을 제안하던데요. 네, 그런 연습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그 방식 자체가 아니라 그 연습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, 그 효과거든요. 아, 효과요. 네, 예를 들어 마음 챙김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 편해지는 비술이 아니에요.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이런 생각이 올라왔네? 이런 감정이 느껴지네? 하고 그냥 알아차리는 훈련이거든요. 네, 알아차리는 것. 그렇죠. 이게 바로 내 생각이나 감정이 곧 나는 아니고 그것들도 그냥 지나가는 상태라는 걸 깨닫는 그런 메타인지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.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랑도 연결되고요. 아, 메타인지. 네.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그냥 문제 상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 속의 한 상태로 보고 대처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기리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. 또,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관계 속에서 살죠. 네. 그래서 타인이랑 건강하게 연결되면서도 나의 주체성을 지키는 그 균형, 뭐랄까, 중도적인 지혜도 필요하고요.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행복이란 게 어떤 완성된 목표 지점이 아니라 그냥 계속 변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경험, 그 자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다는 그 선불교의 역설적인 지혜, 그리고 AI랑 비교하면서 더 뚜렷해진 인간 고유의 주관적 체험의 가치, 이게 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핵심은 그거죠. 모든 건 변하고 본래 실체가 없다. 무상을 통찰을 떡 바탕에 두고 지금 여기 현실에 단단히 발 딛고 서는 겁니다. 네, 현실에 발 딛고. 그렇죠. 외부 조건이 변하는 거에 막 기뻤다, 슬펐다 하기보다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들이 그 단단한 토대를 만드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고요. 네,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네. 다음에 당신이 아주 강한 기쁨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딱 마주했을 때, 아, 이것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하나의 상태일 뿐이구나. 이렇게 알아차린다면 바로 그 순간 어떤 다른 반응이나 선택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이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